우리가 이번 명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우리는 이번 명절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그게 있는 거예요. 첫째, 여기 빠졌다. 세월호, 저 맨 위에 있는 세월호 307일. 아마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 보시면, 그 시골의 이장들을 통해가지고요, 그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해놨을 거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퍼뜨렸을 거야, 부모님들한테. 그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국민 세금이 많이 든단다. 뭐하러 그 세금을 들여서 세월호를 인양하냐.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맞받아쳐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집중 강의, 특강 있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망치부인방 특강, 뭐다? 이번 명절,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Q&A, 틀림없이 이장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놨을 것이다. 이 세월호가 엄청 국민 세금이 많이 든다라는 이걸 막 얘기를 해놨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요 내용을 신문으로 뽑아가세요. 뉴스를 출력을 해가. 문방구에서, 여러분이 왜 옛날에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은 클리어 파일에다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자료, 통계 자료 같은 걸 쫙 넣어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뉴스들을 쭉 뽑으세요. 클리어 파일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자, 4대강 비리에 대해서 들어간 돈 쫙 기사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 외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명박이 해먹은 돈 자료 기사 쫙 뽑으세요. 가장 잘 나온 기사 한두 개를 뽑아야 돼. 너무 많으면 안 봐. 그래가지고 4대강 지금 들어간 돈이 41조 원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게 80조다. 80조 원 정도가 더 4대강에 들어간단다. 그러면서 보충 사진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 큰빛 이끼벌레. 큰빛 이끼벌레가 버글버글하던 그 여름에 그 4대강 사진, 그거를 딱 첨부하시면서 특히 그 큰빛 이끼벌레를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 그게 적나라해. 왜냐면 그냥 그것들만 있으면 사이즈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손으로 들고 있으면 진짜 흐물흐물하고 징그러운 거, 흐물흐물하고 징그러운 걸 저렇게 컸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따라서 큰빛 이끼벌레까지 딱 해서 요런 거 만들라고 41조 원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80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 기사를 쫙 첨부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두 번째, 자원외교. 지금까지 드러난 손해,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 지가 그동안에 벌써 몇 조를 걷어들이고, 그 쌩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자원외교로 들어간 돈,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까지 합치면 4대강과 자원외교로 183조 원이 들어간단다. 그 밖에 뭐가 있어? 방산비리. 그래서 세월호가 빠졌을 때 그 배가 왜 못 떴는 줄 아냐? 아니 왜 나한테 욕하고 그래? 잘못은 니네가 했는데. 박근혜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신경질 내더라? 자, 그러니까 세월호가 빠졌을 때 통영함이 왜 못 나갔냐? 그때 이 통영함에 2억 원짜리 소나가 달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계산상은 42억 원짜리라고 뻥을 까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추적된 방위산업체 비리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지금 쌓인 게 약 1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단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를 건지는 돈이 수천억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얘기하는 놈들한테 그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게 이명박인데 그렇게 국민 세금이 아까우면 당장 이명박을 구속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구속 안 하고 있다. 이유가 뭐겠냐. 박근혜가 그 모든 비리를 뒤에서 추가 사인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뭐요? 세월호 그 인양비가 많이 든다는데 그러면 답변 4대강 사자방 비리 그 예산 4자방 비리에 대한 예산 4대강과 자원외교만 183조 원 MB의 비용이란 책도 하나 사가면 좋죠. 보여주시면서 이 책이 나왔다. 이명박이 거짓말 하도 해갖고 이게 지금 각계 경제 전문가들이 쓴 그 반박문이다. 그 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신문기사를 쫙 어르신들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과 자원외교가 183조, 방산비리가 100조, 합쳐서 283조 원 정도의 그 국세 낭비를 이명박이 했다. 그래놓고 지금 국민 304명이 죽은, 여러분 있잖아요. 쟤네들이 아마 틀림없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월호에서 못 건진 거 9명이다. 고작 9명 때문에 수천억을 낭비해야 되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뭐다? 9명이 아니라 304명이다. 9명이 아니라 304명의 국민이 죽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천조를 들여봐라. 304명 살릴 수 있냐. 돈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한다? 수천조를 갖고 와봐라. 304명 중에 몇 명을 살릴 수 있냐.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 왜 국민 304명이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 돈 얘기하지 마라.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봐. 그래서 이장한테 들었다면 반드시 이장한테 항의해야 돼. 이거 왜곡된 정보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항의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또 이 13월의 세금 폭탄. 네. 요 부분 얘기 꼭 해야 돼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 워낙 큰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분노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야 되는데 부모님들께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올해는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두둑히 넣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금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 뒤집어지겠죠. 예, 이 자식들이 명절에 갖고 온 선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선물 못 갖고 왔다. 예,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진짜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어. 보통 13월에 그 환급 받는 돈으로 명절을 샌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정말 세금이 폭탄이 돼가지고요. 명절에 못 내려가는 집 많대요. 부모님께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원래는 이게 세금을 환수받아서 그 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려갈 차비가 없다. 부모님께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서민들한테 세금이 너무 올라서 못 가게 됐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자, 오늘 내일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워가지고, 자, 뭐요? 이완구 총리 강행은 100% 누구 책임이다? 박근혜 새누리 책임이다. 자, 써봐. Q&A. 이완구 총리 임명은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 써봐. 1번 문제. 자, 받아쓰기야. 자, 지금부터 답변을 써봐. 1번. 이완구가, 자, 다시. 1번. 병역비리, 부동산비리, 그리고 잘못된 언론관으로 국민들의 염려를 샀고, 국민 61%가 반대하는 이완구가 총리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 예, 답 나왔어. 박근혜와 새누리당. 예, 오케이. 잘했어요. 2번 문제. 예, 2번 문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한 달 안에 기소가 됐다면 지금 박근혜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여직원에게 댓글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게 질문입니다. 예, 질문까지 외워!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고 또 국정원에 불법적인 선거 지원을 받은 죄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언제나 1월 달에 세금 환급을 받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을 준비했던 샐러리맨들이 이번 달에는
이 세금 폭탄 때문에, 지난달에 세금 폭탄으로 이번 달 명절 지내는 것에 한숨만 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월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관식입니다. 예. 3번. 13월에 세금 폭탄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세뇌가 대박 외워져? 그건 세뇌가 아니라 네가 외우는 거야. 서민 증세. 서민 증세.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13월에 이 세금 폭탄은 누구 때문이야? 서민 증세 때문이다. 예. 서민 증세. 근데 이건 10점 만점에 5점이야. 10점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민 증세, 그 옆에 뭐라고 써야 돼? 그래, 가로 넣기. 서민 가로, 부자 가로. 자, 3번 문제는, 이제 이 13월의 세금 폭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예. 이게 답변이야. 예. 뭐요?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자, 그러면서 오늘 신문 하나 또 기사 찾아가세요. 뭐냐 하면, 이제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분위로 나누는 게 있어요. 부자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서민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금 증가율은 얼마였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 있어요. 18%. 지난 5년 동안 서민들의 증세율은 18%. 그러면 제일 부자는 몇 프로가 증세다? 서민들은 18%나 세금이 올랐어. 증세율이. 근데 부자들은 얼마가 올랐을까요? 3%. 3%. 예. 부자들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러니까 5년 동안 부자들은 몇 배로 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번에 재벌 2, 3세들 부자 된 거, 재산 증식. 이 재벌 2, 3세, 이 부자들은요, 몇 배로 부자가 됐어요. 그 5년 동안에. 최소한 2, 3배로 부자가 됐어. 그런데 세금은 얼마만 증가했어? 3%. 2, 300% 재산이 늘었는데 세금은 3%만 늘은 거야. 같은 기간 우리 서민들은 전부 다 더 가난해졌어. 그런데 세금이 18%나 올라간 거야. 그 얘기를 꼭 보충 설명해 주세요.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그래서 샐러리맨들의 13월의 세금 폭탄 잊지 말 것. 그 다음에 담배세 얘기도 하셔야 돼요. 담배요금 인상. 예. 이 담배요금 인상 무려 2,500원 중에 2,000원이 세금이었는데 거기 2,000원의 세금을 더 올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건강 때문이다. 그래서 담배요금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담배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주장과는 반대로 담배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담배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증세를 위해서입니까? 예, 딱 질문하면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증세. 예. 그러니까는 3-2번 문제야. 예. 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게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이라고 설명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담배의 공급량을 늘렸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 때문이냐 아니면 증세 목적이냐? 증세다. 목적이 증세다. 마지막으로 사자방 비리와 세월호 인양비. 세월호 인양비가 수천억이 들 것이라고 지금 이장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국민 혈세를 아까워하는 이장님은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는 왜 이명박이 구속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라고 꼭 물어봐라. 반문을 해라. 예. 아까 내가 이거 길게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예. 세월호 인양 비용 얼마가 들든 304명을 살려낼 수 없다.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아이들이 억지로 수학여행을 배 타고 가다가 그것도 고장난 배에 날씨도 안 좋은데 출항할 수 없는 날씨에 고장난 배에 규정을 어긴 고박으로
제대로 그 짐도 묵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가다가 애들이 빠져 죽는데 탈출 지시가 없었다. 탈출 지시가 없이 애들이 전부 다 빠져 죽었는데 200여 명, 250명이 빠져 죽었는데 그 순간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 7시간 만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어려운가요? 이런 헛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외간 남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였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었다. 그 뒤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윤회라는 인물과 박지만이라는 인물의 권력투쟁을 그냥 방치했고, 그리고 김기춘과 십상시라는 차마 무슨 한나라당이 아니라 옛날에 무슨 당나라 시대의 역사 마냥 이 십상시 내시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완구라는 총리를 지명하고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있겠는가? 요 부분을 우리가 명절에 온 나라에서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이야기다. 십상시 사건은 후한 말기래요. 예.